안녕하십니까. 시사탱크의 장성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북한에서도 직접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북한은 일본과 러시아산 자동차를 주로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2002년부터 남북 최초의 합영 기업인 평화자동차를 통해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탱크는 남북 경협의 상징 중 하나였던 평화자동차 총사장으로 북한에서 3년간 일했던 조영서 전 총사장을 모시고 취임 1년 만에 성장률 300%를 달성해서 차관급 대우를 받던 일화와 박왕자 피습 사건 당시 느낀 북한의 위기감, 또 몸소 겪은 김정일의 용인술 등 평양 체류의 생생한 경험담과 숨은 비화를 전격 공개합니다. 휘파람, 삼천리 등 북한의 인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남북 최초 합영회사 평화자동차. 북한에서 차관급 대우받던 조영서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이 박왕자 비습 사건 당시 평양에서 느낀 위기감은 무엇일까? 그가 직접 경험한 김정일의 용인술은 수준급이었다? 개성공단 여전히 안겠어. 새로운 남북 합작 사업은 추진이 가능할까? 남북 경협의 산정인 조영서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이 북한의 숨은 비화를 전격 공개한다. 휘파람, 뻐꾸기, 줌마, 삼천리,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이름입니다. 이 차량을 만든 곳이 1999년 남북 최초의 합영회사로 시작된 평화자동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밟기 힘든 북한 땅 곳곳을 누벼온 남북 경협의 산증인 조영서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부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북한에서 평화자동차의 총사장으로 계셨습니까? 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약 2년간 평양에 있었는데요. 네.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비춰보면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 초기 시절부터 네. 약 2년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화자동차에서 한 달에 자동차를 몇 대나 생산을 해왔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하고 제가 평화자동차를 떠나올 때하고는 거의 뭐 10배의 차이가 났는데요. 네. 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네. 2009년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화자동차는 연 10,000대 생산 공장 규모로 북한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예. 연 10,000대의 생산 규모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제3세계에 진출할 때 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근데 이 연 10,000대 공장은 1일 3교대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야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교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근무 시간밖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평화자동차의 전체 생산 1년에 풀 생산량은 3,300대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또 북한은 그 전기 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저희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네. 좀 단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또 학습이 좀 많습니다. 예, 어떤 사상 학습? 학습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빼고 나면은 거의 한 2,000대에서 2,500대가 그 평화자동차의 풀 캐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1년에? 네, 1년에. 네. 그렇게 지어져 있는 공장. 그럼 한 달에 한 200대 정도 평균 네, 잡아서 예, 생산해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200대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네. 매달 200대씩 생산을 해내면은 네, 예. 그 차를 어디에다 소모를 합니까? 예, 북한 내수로 소모를 하는데요. 네. 주로 저희들의 고객들은 북한의 그 내각 기구랄까요? 뭐 당 기구라 그럴까요? 예, 군부 뭐 이러한 그 북한의 정부 기구에서 대부분 차를 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일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뭐 판매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또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소화는 다 됐습니까? 예, 뭐 다 소화됐. 그럼 현찰 주고 전부 사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 뭐 이 거래도 굉장히 다양한 또 거래가 있는데요. 예.
현찰로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일종의 어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지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냥 종이 쪽지에 도장 하나 찍혀가지고 오는 게 그게 그 자동차 구매 대금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그걸 보고 야 이런 약속이 지켜질까 참 우려가 많았는데 네. 뭐 대부분 그런 약속은 잘 지켜져서 북한 경제 시스템으로 잘 팔렸고요. 그 외에 현찰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 돈에 세어보기도 하고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좀 걱정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받고 차를 내어준 적도 있습니다. 자, 고위 관료, 내각, 군부 이런 엘리트층들 말고요. 네. 일반 국민들이 사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인민들이?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부유층? 네, 좀 작은 경우인데요. 제일교포 뭐 이런 뭐 자제랄까요? 아니면은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 네. 예,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차를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좀 차를 팔게 됐던 게 그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 아하. 예, 거기서 이렇게 차를 사간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이 평양 내각 쪽에서 만일 관료들이 사는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지불한 경우에는 뭐 어음 네, 비슷한 같은 것을 지표라는 것을 가지고 지표라고 하는 것을 네. 액수만 예, 적혀 있고 도장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것을 나중에 언제 어떤 시점에 돈으로 그걸 바꿉니까? 네, 그게 제가 굉장히 불안했던 북한의 경제 시스템인데요. 네. 그걸 북한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든지 가져오고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까? 현찰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지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넣으면은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북한은 계좌를 돈짜리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평화자동차 돈짜리로 그 돈이 송금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뢰와 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은 정확하게 잘 지킵니까? 근데 상당히 뭐 잘 부도난 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네, 부도난 적은 없는데 상당히 잘 지킨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네. 저희 회사 경리 쪽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우려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짜리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북한의 은행 시스템은 우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그 돈을 쑥 걷어가 버리면은 돈짜리에 돈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회계가 하루하루 정산을 정확하게 하기라 북한 경제 시스템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총 사장님께서 북한에 2년간 근무하셨던 그 기간을 보니까 네, 2008년 8월 달에서 2009년 10월 달까지신데요. 네, 예. 이때가 북한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뭐 광명성 2호 발사 사건, 2차 핵실험, 네. 박광자 씨 총기 사건, 그 다음에 그 개성공단의 억류 사건,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났었죠. 네, 예. 그걸 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직접 보셨겠네요. 네, 뭐 직접 다 겪었죠. 그 하나하나의 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에서 처리를 하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2008년 7월 달에 네. 박광자 씨 비격 사건이 있었고요. 네. 2009년도 3월 달에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이 있었고, 그 한 달 있다가 4월 달에 광명성 2호 발사 사건이 있었고, 또 한 달 있다가 5월 달에 2차 북핵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그 박광자 씨 비격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하루 전날 중국 출장 때문에 중국으로 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평화자동차하고 거래하던 거래처가 중국의 심양과 단동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양하고 단동은 고속도로로 한 2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네. 제가 단동에서 볼 일을 마치고 심양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중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북에서 그런 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듣고 네. 한편으로 굉장히 저는 좀 안도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쯤 되는 곳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쯤 한국 본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북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어제 나왔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의외로
한국 본사에서는 빨리 출장을 정지하고 평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나름대로 좀 섭섭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네, 결국 평양으로 돌아갔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들어갔더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호텔에서 아침에 한번 부딪혀보자. 나름대로 진심과 열정을 또 다 바쳤지 않냐. 그래서 이제 평양 심양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심양 공항에 가니까 고려항공 직원들이 북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외국인들의 출입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타난 거죠. 평양을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평양으로 출장을 정지하고 들어가는 거다 하니까 고려항공 직원들이 뭐 자기들이 그 탑승권은 드리겠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 당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탑승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탔죠. 탈 때 마음이 사실 좀 찹찹한 거는 좀 있었습니다. 뭐 사지로 들어간 것 아닌가 네, 예,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있었겠죠. 예. 2008년 1월 달에는 네. 제가 평양 갈 때는 뭐 2000년 6.15 이후 굉장히 좋은 남북 관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평양에 갔었는데 2008년 7월 달에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마음이 너무나 찹찹했었거든요. 네. 그럼 막상 그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하니 또 저를 마중 나왔던 안내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돌아왔습니까? 충분히 잘 이제 안내가 나왔죠.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니까 좀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대화를 좀 저한테 하길래 네. 일단은 안심을 했습니다. 네. 네. 저를 아주 적대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좀 묻길래 평화자동차 총사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간이 작은 사람이 평양에 올 수 있겠느냐 하니까 뭐 안내들이 뭐 조금 이렇게 좀 돌아서면서 작은 목소리로 아무튼 배짱 하나는 알아줘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 계실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주규창 네, 예. 군수공업 부장한테 네. 우리 조사장님한테 네. 전해주라고 뭐 당부의 말을 하고 그랬다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그때가 이제 2009년 4월 한 17일 날이었는데요. 네. 고려 호텔이었습니다. 한국 측 투자금 50만 달러를 그 한국으로 송금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때 주규창 부장께서 그 미팅 중에 북한식 표현으로 장군님께서 송금을 허가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정말 분단 60년 만에 최초로 한국에서 북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 뭐 나름대로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쾌거가 한번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미팅이 끝나고 주규창 부장이 갑자기 제 한 3보 앞에 갑자기 서셔가지고 갑자기 좀 차렷 자세 비슷한 걸 하시면서 인사를 꾸벅 이렇게 하시는 거죠.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왜요?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이분이 갑자기 예. 예? 뭐 급수로 보면은 저보다 뭐 엄청나게 높으신 분이고 그렇죠. 저는 뭐 아무리 평화자동차 총사장이지만은 그분에 비해서야 한참 아래에 네. 있는 총사장이죠. 물론 뭐 총사장에는 직책이 결코 낮은 직책이 아닌 네. 책임 일군급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위치지만은 그 주규창 부장은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회 서열 11위에 해당하는 네. 뭐 정말 북한의 최고위직 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때 이제 그분이 갑자기 장군님의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앞에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규창 부장이 갑자기 이렇게 뚜벅뚜벅 한 3걸음 정도 다가와서 저는 뭔가 이런 쪽지라든가 네. 뭔가 이런 게 주는 줄 알았는데 위임장 같은 거고. 예, 저는 그걸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예. 제 귓속말로 제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위임 말씀을 귓속말로 예, 하시나? 예, 귓속말로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뭐 갑자기 막 소름이 막 돋고
또 이 주규창 군수공업 부장이면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으신 분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갑자기 하니까 막 소름이 갑자기 돋고, 예, 뭐 너무 불안하고 네. 긴장이 되고,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을 했었는데요.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귓속말로.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예, 그분의 말씀으로는 잘 지내시냐고. 장군님께서 자동차 공업 발전에 수고가 많으시답니다. 네. 평화자동차를 잘 부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뒷걸음으로 한 3보 정도 가시면서 또 인사를 하시길래 90도로 90도까지는 아니고 네. 아주 정중하게. 예, 너무나도 정중하게. 군수공업부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네. 그런 순간이었죠. 네.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예, 귓속말로만. 그럼 분명히 이제 네. 최고 통치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전언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전달. 아주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네, 귓속말로 아무도 못 듣게 또 이제 또 인사를 하고 네, 그렇게 예.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왕명을 받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갑자기 예. 박광자 피격 사건 때도 제가 평양으로 가는 그런 배짱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는 갑자기 다리에 힘도 없고 막 안절부절하니까 주기창 부장께서 그 의식이 끝나고 난 후에는 좀 웃으면서 제 네. 가까이 와서 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열심히 해. 예, 네. 그렇게. 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저보다 한 30세 정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님 뻘의 그렇죠. 나이에 해당하니까 그런 의식이 끝나니까 이제 아주 편안하게 기대가 크다. 잘해라. 하길래 그때서야 좀 긴장이 네.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수령의 신성한 말씀 메시지, 구두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할 때는 아주 그냥 정중한 예로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접근을 해서 네, 예. 그것도 귓속말로 귓속말로만. 아무도 못 듣게. 옆에 사람 아무도 못 듣게요. 네.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영인술로 보십니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어떤 모범 사례가 나오면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따라 배우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 많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전언을 그게 전가의 보도를 저한테 하나 준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저에게 이제 그걸 질문을 합니다. 네.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저보다 급수가 높은 아주 고위직들도 그 말을 물어볼 때는 너무나도 그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장군님께서 뭐라고 사장 선생한테 질문을 했습니까? 이런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평화자동차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막혔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부상 동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잘 도와줄 수 있다고 막 네. 이러면서 막 나서서 평화자동차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이 평화자동차 경영에 정말 많은 그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차트가 네, 지금 예. 북한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네. 또 이 평화자동차를 직접 북한 내부에서 운영하고 경영해 왔었던 그런 어떤 그 차이성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북한과 일을 했을 때, 네. 경협이라든지 사회문화 교류라든지 모두 다 통전부 기관과 만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뭐 정부든 기업이든 사회문화 단체든 전부 다 통전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통전부가 북한의 기업과 어떤 뭐 기관이든 뭐 사회문화 단체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전부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화자동차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릴 때 초기에 이런 통전부에서 파견 나온 안내들과 그 마찰도 발생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대화가 좀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의 평화자동차와 북의 기업이 직접적으로 경협을 했고 통전부에서는 이 안내 요원만 파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주
의사소통이 좋았고요. 예, 아주 원활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경영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개성공단도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은 뭐 아마 굉장히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의 연계 작업을 하는데 통전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중간 역할을 다 하면서 그렇죠. 예, 예. 통전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합작 사업이 안 안 되게 되어 있군요. 네, 합작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 사업들이 모든 것이. 예, 그렇게 되어 그런데 있죠. 이제 평화자동차의 경우는 통전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네. 한국 기업과 북한 기업 간에 직접 이렇게 네, 교류. 됐죠. 그래서 통전부 역할이 직접 개입은 별로 없군요. 없죠. 예. 간접적인 보조 안내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구조를 제가 사실은 북에 있을 때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훌륭하신 북한 전문가 학자분들을 만나 뵙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제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서로 같이 연구를 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평화 자동차만 이렇게 됐고 나머지 모든 대북 어떤 사회 교류는 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좀 하게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일 네. 평화자동차 방식대로 우리도 통전부가 뒤로 후퇴해라, 우리가 직접 거래하겠다라고 하면 네. 북한이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 만들어졌기 굉장히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예.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앞으로도 예. 그렇고 예, 예. 이것만 만일 될 수 있다면 국제 외국 기업들을 개성공단에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네, 예. 남북한 간의 합작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사실은 현재 개성공단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바꾼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정부에서 원하는 발전적 정상화가 예.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하자가 아마 한국 통일부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답답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네. 한국에서 이런 국제적 룰에 맞는 공단을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북의 다른 지역에다가 네. 새로 만들면서 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은 아주 멋진 경제 특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좋은 지역으로는 저는 남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남포. 네, 왜 예. 그렇죠? 평양의 인구가 북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250만의 인력들이 오기가 너무 쉽고요. 출퇴근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요. 수도 평양과 너무 가깝고. 네, 그래서 물류 이동도 쉽고. 중앙에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물류는 이 중국으로부터 이 바레만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류, 한국에서 올라가는 물류 너무나도 쉬운 물류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평안남도 인구가 바로 남포에 직결돼 있고요. 네. 여기 황해 북도의 인구가 바로 남포에 올 수가 있고요. 여기 황해 남도의 인력이 바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남포는 북한의 바로 요 지역이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 네. 그런 정말로 중요한 지역에 이 남포가 있다. 여기에 현재 한국의 통일부가 생각하는 그동안 깝깝해했던 그런 공단 문제, 네. 발전적 정상화를 가져가기에는 여기가 최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우리가 그동안 개성공단을 개발할 때 예. 허벌판에 SOC를 전부 다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공단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러한 공단이 과연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가 예. 그런 의문점도 좀 듭니다. 여기는 그런데 남포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지금 다 갖춰졌다는 다 거죠? 갖춰져 있죠. 예. 공장들도 다 있고 네. 언제 또 평양 들어가십니까? 남북 관계가 좀 좋아져야지만 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네, 다시 한번 평양에 가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조영소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